국민의힘 어제 홍준표 전 시장 돌아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탈당한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거는 뭐 무관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가셨거든요.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내가 뭐 창당이든 뭐든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구성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도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할 텐데요. 왜 자꾸 나한테 신당 창당을 묻지라는 심정일 거예요. 지금 신당을 창당할 환경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바로 앞에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무슨 네. 밖에 무소속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하냐.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조금 땡겨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신당 창당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이준석 전 후보의 뭐 개혁신당과 뭐 저희 당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과 합쳐서 뭐 하겠다 이런 정도 그림을 전제하고 거기에 이제 헤드를 홍준표 전 시장으로 보는 그런 분들의 질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일단 그럼 그 전제가 먼저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짜고짜 신당 얘기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아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예. 혹시 오세훈 시장이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 또 이준석 의원의 뭐 권영진 의원도 있었다는데 예. 뭐 이런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그 자리에서는 김재섭 의원에게 당대표 얘기도 조금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뭐 이런 모임을 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들이 어떤 뭐 힘을 합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본인도 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하는 걸까요? 오 시장님이랑 그분들의 홍준표 시장까지 합쳐진다고요? 예.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그림 이상해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전혀 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그림은 왜 생긴 거라고 보세요? 오 오세훈 시장과 그 젊은 의원들의 모임. 그거는 원래 많이 가까웠잖아요. 이분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네. 그 각각의 경로로 이준석 의원과 또 그런 게 있었고 4.7 재보궐선거 4년 전에 그때부터 좀 많이 가까워진 거 오 시장님하고는 그다음에 뭐 김용태, 김재섭 그분들이야 뭐 천하용인 그렇게도 가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통해서 오세훈 시장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계 자체가 가까운 거지 이걸 어떤 정치적 결사로 발전시키기에는 네. 홍준표 시장과 이분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네. 선출이 된 상태인데 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영자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뭐 방송인 이영자 씨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영남 자민련이라는 것의 줄임말로 이영자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계다. 결국 이제 쇄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이제 이영자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도로 권성동 지도부다. 도로권 지도부예요. 도건 예. 지도부. 도로 그렇게 권성동이에요.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재밌게 분화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찬탄과 반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찬탄 반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반성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이 이번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사라져야죠. 네.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당내에서 그냥 세력을 지도부가 유지하고. 됐잖아요. 그러면 친윤 지도부가 다시 한 60명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원내 지도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 네 명의 어떤 축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근데 저 김근식 교수처럼 말한 대로 이영자당 그거는 지금 지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지금 각자 도생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는 저는 국민의힘이 찬탄반탄에서 계속해서 현하지 못하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아무리 혁신을 한다 해도 예. 찬탄반탄 여전히 그 당내에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해소해야 될 숙제다. 지금 뭐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대로라면은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로 진척 없이 뭐 넘어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답답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때까지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개혁안까지 내서 뭔가를 결론 짓고 내가 관두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렵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도와줄 비대위원도 없고 다 사퇴를 한 마당이고 당내에서도 지지세를 규합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세력화가 안 되니까 그냥 공허하게 시간만 가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되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견이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혁신이. 과거 이제 이뇨한 혁신이처럼 네. 그때 대단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당을 바꾸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자. 당원 투표도 아니고 당원 대상 여론조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맞서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큰 어떤 성과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임기가 6월 말이면은 뭐 다음 주면 거의 끝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진행되기가 좀 애매해 보이고 그대로 넘어간 채로 아마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제 좀 발견한 기사 중에 좀 하나 재밌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보통 이제 친윤들을 좀 지원했던 친윤 외곽 조직의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네. 이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친윤들도 보니까 좀 약간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 같은데 이 두 분의 만남은 혹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뭐 조직 세력화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네. 그동안 저희 당의 외곽에서 주로 조직 관련한 일을 잘 맡아서 해오신 분이어서 네. 왜 그럼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 전 대표와 만났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당의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예. 뭐 어떤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당 대표나 당 대선 후보 가는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니까 만났겠죠. 그분이 왜 만났을까? 한동훈 전 대표.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예.